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입니다. 국민 여러분, 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이 정권도 방송을 자기네 입맛에 맞게 길들여 여론을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은 똑같습니다. 보수파 애국 시민들 약 100만 명 정도가 보수 유튜브를 구독합니다. 현재 보수파 애국 시민들은 이 유튜브로 이 이념 정권 퇴진 운동을 가열차게 벌이고 있죠. 이렇다 보니 이 정권이 애국 시민 약 100만 명을 잡기 위해 보수우파 유튜브 탄압에 나선 것입니다. 유튜브를 잡아서 보수우파 민심이 뭉쳐지는 뿌리를 이참에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 탄압을 직접 하는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방통위원장이 만나서 명분을 그럴듯하게 내세웁니다.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가 여론 조작을 한다. 사회 갈등을 일으킨다. 심각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분을 가지고 막바로 이어서 가짜뉴스를 잡자고 민주당 의원들이 따라서 유튜브 잡자는 입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구글 같은 유튜브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 뉴스를 미리 모니터해서 걸러내서 알아서 먼저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짜 뉴스를 알아서 적발해서 삭제하지 못하면 가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징벌적 가징금이 무려 매출의 10%나 됩니다. 구글이 2017년 1년에 약 3천억 원 정도 번다 했습니다. 지금은 한 5천억 가깝겠네요. 아직 자료가 안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3천억 버는 사람이 한 번 경고당하면 과징금이 300억 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잡아라고 그래놓고 분기에 한 번은 이 적발한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로 잘 적발했느냐 하는 판단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기구를 만들어 판정을 아마도 내릴 겁니다. 또 가짜 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내용도 앞에서 말한 명예훼손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모욕감을 가졌다든지 혐오스럽게 느낀다든지 상대방의 공격을 목적으로 했다든지 하여튼 상대방이 걸고 넘어지면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덧붙여서 역사 왜곡이라든지 차별금지 의무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역사 왜곡은 잘 아다시피 5.18의 원인에 대해서 보수우파가 말하는 그런 내용은 10중 8구 가짜 뉴스로 판명되는 조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요즘 위안부 문제라든지 일본과의 문제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내용은 무더기로 가짜 뉴스로 판명 날 겁니다. 거기다 모자라가지고 차별금지나 동성혼 반대 등도 가짜 뉴스로 걸러질 것은 뻔하죠.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 정권과 반대되는 생각은 모두 가짜 뉴스로 검열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유튜브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보수우파 시민들 입을 테이프로 봉하겠다는 그런 속셈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법안 발의만이 아닙니다. 정부기관인 방통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간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별도로 지상파 3사 사장들을 불러서 미디어 비평을 강화하라. 지상파가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면 광고 편성 규정을 변경할 용의가 있다. 라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유튜브 시장을
지상파하고 종편 뉴스 채널이 장악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권 입맛에 맞는 뉴스로 구독자를 현혹시켜주고 또 유튜브가 가져가는 돈을 지상파나 종편이나 뉴스 채널이 벌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지상파한테는 시키는 대로 잘하면 지상파한테는 중간 광고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청자들은 1시간마다 드라마를 보면서 15분마다 광고를 보는 불편이 있거나 말거나 말 잘 듣는 방송한테는 연간 500억 이상 수입을 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다가 일반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방송가에서는 이 얘기가 한마디로 보수 우파 유튜브 잡으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뉴스 제작 능력과 뉴스 시청자가 월등한 지상파가 유튜브가 선정하는 뉴스 아이템을 먼저 선점하고 또 그 내용도 정권 입맛에 맞게 보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불리한 유튜브 뉴스를 가짜 허위 조작 뉴스로 몰아세워 여론을 잠재워달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이 얘기가 나가자마자 현재 유튜브의 지상파나 YTN 연합뉴스 같은 뉴스 채널과 종편 뉴스 꼭지가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상파 공중파 뉴스는 나오자마자 기본이 10,000명 이상 조회를 기록하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유튜브라도 결국 경쟁에서 밀려 나자빠질 건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방송학자나 야당 국회의원들은 지상파나 뉴스 채널이 지금까지 객관적인 방송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튜브 뉴스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튜브 뉴스가 기본적으로 팩트체크,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규명 그런 기능이 약하고 더군다나 진실 입증하는 제작 능력은 지상파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게 떨어집니다. 당연히 앞으로 지상파, 공중파 공세로 보수 유튜브 붕괴는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 유튜브가 무너지면 보수 우파 세력도 이 정권에 맞설 수 있는 힘이 같이 떨어질 것은 불보듯이 훤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정권이 지금보다 더 멋대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까? 이 보수 유튜브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무엇보다도 먼저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보수 우파 국민들이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 있는 보수 우파 유튜브한테 구독과 조회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현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이외에 둘째로는 자유한국당과 야당 의원들이 보수 유튜브가 망하면 야당도 괜찮을 것 같지만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생각해서 민주당의 유튜브 탄압 법안을 지금의 미연에 막아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박대출 의원만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을 뿐입니다. 또 셋째로는요, 구글 유튜브 플랫폼은 법도 제정되기 전에 벌써부터 알아서 보수우파 유튜브에 전면적으로 노란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브에 딱지 붙이기 전에 인터넷은 통신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내용 규제는 불법이라는 것을 구글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나라는 없다는데도 알아서 이 정권이 보수 유튜버와 국민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한테 돈을 벌어주는 것이 거기에 광고 내는 광고주만 아닙니다. 구독자가 결국은 조회해 줘야지 광고도 붙는 거 아니겠어요? 구독자인 일반 국민을 이렇게 없인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연말이면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대형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건 뭐 여기 얘기하기 뭐하지만 OTT라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 회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자, 구글 이렇게 하면 그때 우리 국민들 구글에 어떤 태도로 대하겠습니까? 그때 불매운동 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이 구글 같은 외국 사업자를 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등의 역외 규정, 이게 규정이 없으니까 억지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어거지로 신설해서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게 하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거기에 동조하는 것은 보수 유튜버를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자, 넷째요. KBS, MBC, SBS, 지상파, YTN 같은 뉴스 채널, 그리고 일부 종편들, 지금까지 정권의 입맛에 맞춰 뉴스 보도해주다 보니까 시청률 2%도 안 되고 1% 겨우 넘고 이런 지경까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권 눈치 보다가 사실 보도도 못했지 않습니까? 비판이라는 뉴스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방송이 방송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와서 정권이 돈으로 밀어준다니까 막내 동생 유튜브 밥그릇까지 뺏어먹는 머렴치한 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언론이면 언론답게 하십시오. 자, 다섯째, 보수 유튜버들은 직격탄으로 당연히 가장 큰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구글이 10% 가진금을 받으면 보수 유튜버한테 그만큼 또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유튜버가 지금처럼 노란 딱지 10번 붙이면 헛고생합니다. 자, 지금 와서 해결책은 많이 버는 소위 황제 유튜버와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개별 유튜버들 이유가 없습니다. 간단 없이 이제는 단결해야 합니다. 힘을 합해서 성명서도 내고 집회 때 전단지도 돌리고 찾아가서 시위 왜 못합니까? 아직까지도 서로 밥그릇 싸움하다 결국 모두가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 유튜브 폐업은 이 나라의 보수우파 시민들의 몰락도 분명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이 마지막으로 장악하려는 게 바로 보수 유튜브입니다. 법으로 따져봐도요, 헌법 2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조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을 문제 삼는다면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야당일 때 방송 탄압하지 말라고 얼마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덜 먹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런데 지금 와서 사적인 통신기구인 유튜버를 굳이 언론으로 인정해서 규제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봅시다. 방송법 제2조 25항에 명시된 구독자인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이 자체가 무시하는 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보수 유튜브 잡으려고 앞서서 법을 짓밟고 진기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보고 뭐 법을 따르라고요? 법을 준수하라고요? 자, 무엇보다도 국민과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은 이 정권의 보수 유튜브 규제가 현행법에도 저촉될 뿐더러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같이 분노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